영안이 트였다는 말 들어보셨죠? 영혼의 눈이 트였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인이 볼 수 없는 어떤 다른 것들을 보는 그런 눈을 가졌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어른이 되면 그 영안이 닫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릴 때 서너 살 정도의 아이들이 가장 그때 우리가 육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3살, 4살 때 인성과 모든 것들이 다 형성된다고 하니 서너 살은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가끔씩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도 하죠. 그리고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나이대의 아이들이 어른들 몰래 소통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단순한 상상인지 아니면 진짜 무언가를 보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과 관련한 믿기 힘든 신기한 경험을 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는 마녀지. 저희 누나는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5년째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누나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죠. 특히 자유놀이 시간에 아이들을 관찰하며 각자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는 걸 즐겨 한다고 합니다. 그해 3월 새학기가 시작되고 슬슬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할 무렵이었다고 해요. 누나는 유독 한 아이에게 시선이 갔대요. 준호라는 4살짜리 남자아이였는데 또래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랐다고 합니다. 여느 아이들이 블록을 쌓고 소꿉놀이를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왁자지껄 떠드는 동안에 준호는 항상 교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기도 하고 혼자서 무언가를 그리기도 하고 조금 달랐대요. 우리 준호 뭐하고 있어요? 누나가 다가가면 준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빛이 4살 아이의 눈빛이라고 보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어두웠다고 해요. 그리고 그 눈빛을 마주할 때 누나는 어쩐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좀 울컥하기도 하고 하는 특이한 감정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던 4월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누나가 교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창밖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대요. 근데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이긴 했는데 왠지 그 말소리들이 좀 낯설었다고 합니다. 히히히, 흙 더 뿌려, 흙 더 뿌리자. 응, 이제 꽃도 놓자. 죽은 사람한테는 꽃 놓는 거야. 누나가 그 모습을 보고 급히 놀이터로 나가보니 모래밭에서 희귀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6명의 아이들이 모래밭에 길게 구덩이를 파놓고 그 안에 누군가가 하얀 천을 뒤집어 쓴 채 누워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위에 모래를 뿌리고 있었고 주변에는 놀이터에서 뜯은 민들레와 클로버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얘들아, 무슨 놀이 하는 거야? 누나의 외침에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돌아봤습니다. 선생님, 무덤놀이 해요. 준호가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묻어주고 있어요. 순간 누나의 등골이 서늘해졌대요. 급히 천을 들춰보니 준호가 눈을 꼭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숨을 참고 있는 건지 가슴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서 누나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준호야, 준호야, 일어나봐. 누나가 준호를 흔들자 준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정말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멍한 표정이었대요. 한참을 누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검은 할머니가 같이 놀재요. 응? 뭐라고?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천을 벗고 일어나 교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나는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워낙 조용한 아이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이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마음이 쓰였다고 해요. 늘 준호는 아이들과의 놀이에서 먼저 주도하기보다는 그저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편이었으니까요. 누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역할을 나눴냐고 물어봤는데 예상치 않은 답을 들었습니다. 준호가 하고 싶다고 하면서 알려줬어요. 남은 아이들에게도 누나가 물었죠. 그럼 제일 먼저 이 놀이를 하자고 한 게 누구예요? 준호가요. 준호가 나 무덤 할게. 나 죽은 사람 할게. 이랬어요. 선생님, 그리고 준호는 진짜 죽는 방법도 안 돼요. 아이들의 말에 누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자유놀이 시간이었습니다. 누나가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교실에서 매우 이상한 소리가 들렸대요. 워이, 워이, 어이야. 할머니, 할머니, 준호 데려가지 마세요. 누나는 깜짝 놀라 교실 문을 열자 경악스러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대요. 교실 한가운데 또다시 준호가 하얀 천을 덮어 누워있고 다른 아이들이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이상한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해요. 한 아이는 찢어진 색종이를 뿌리고 또 다른 아이는 장난감 북을 막 두드리면서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준호야, 돌아와, 돌아와. 검은 할머니, 저리 가세요. 허이, 허이. 그 모습이 정말 기괴해서 마치 굿이라도 하는 것 같았대요. 4살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걸 알았는지. 얘들아, 당장 그만해. 누나의 고함에 아이들이 멈췄습니다. 누나를 보자 아이들은 신이 난 모습 그대로 아주 신나게 설명하기 시작했대요. 선생님, 우리 무당놀이 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죽어서 우리가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당이고요. 아이고, 누가 이런 놀이 가르쳐줬어? 그러자 또다시 모든 아이들의 손가락이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준호가 천을 벗고 일어났는데 그 표정이, 창백한 얼굴에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 있었는데 그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기묘한 표정이었대요. 준호야, 이런 놀이 어디서 배웠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줬어요. 할머니? 무슨 할머니? 준호는 대답 대신 교실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의 구석을요. 누나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놀이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한 명씩 상담실로 불렀어요. 지아에게 물었죠. 지아야, 아까 그 놀이 재밌었어요? 네, 근데 좀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어요? 준호가 진짜로 죽을까봐요. 몸이 더 차가워진 것 같기도 했고. 차가워졌다고? 지아가 직접 만져봤어요? 아니요. 그냥 애들이 그랬어요. 두 번째 아이인 민수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준호는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요? 나 진짜 죽어봤어. 검은 할머니랑 놀다가 같이 가봤어. 라고 했어요. 준호가 또 뭐라고 했어요? 검은 할머니가 애들을 좋아한대요. 다른 애들도 데려가고 싶다고 했고요. 민수는 그 말을 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유진이였는데, 유진이는 처음엔 재밌어 하다가 나중엔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맞아요. 준호가 검은 할머니 이야기할 땐 너무 무서워요. 검은 할머니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교실에 있다고 해요. 선생님 뒤에 있다고. 내 뒤에? 네. 준호가 가끔 선생님 뒤를 보면서 인사하는걸요? 아이들과의 면담을 마치고 누나는 다음날 준호와 면담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준호가 등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사흘째 되는 날 원장님이 누나를 불렀대요. 아휴, 준호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준호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져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네요. 어머, 갑자기요? 아휴, 응급실에서 온갖 검사를 했는데 난리도 아닌가 봐. 40도가 넘는 고열이 계속된다고 그러고. 한 달 후 준호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는 2주간의 입원 끝에 퇴원했지만 아이의 건강이 악화되어 친정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네요.
선생님, 우리 준호가 조금 이상한 말들을 하는데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환각이네. 뭐 아이들이 꿈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긴 하는데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누나는 차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준호가 전학 간 후 누나는 준호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그림 여러 장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검은 크레파스로만 그린 그림들이었는데 검은 옷을 입은 어른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데려가는 그림.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검은 할머니가 어떤 여자 어른을 데려가려고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뒤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선생님도 좋아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실은 아이들의 상상력은 끝이 없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상상인지 정말로 겪은 것인지 그걸 구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 사연처럼 정말로 시종일관 똑같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그런 놀이들을 통해서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거나 하면 정말 무언가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특히 4살짜리가 한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놀이들도 그렇고요. 이 사연자의 누나는 지금도 준호가 잘 지내는지가 가장 걱정이라고 하네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지켜봐야겠네요. 혹시 또 다른 준호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 마지였습니다.